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주 관련된 그리고 항공 관련된 소재 부품 그리고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주 쪽 관련돼서는 지금 우주 센터라든지 국제 우주 정거장 이런 것들, 로키드나 보잉의 우주 발사 시스템 등에 이제 실제 납품을 한 기업으로서 우주 관련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뜯어봤을 때도 실제로 나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의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납품을 하는데도 아직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대비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정고점 돌파를 한다고 본다면 뭐 대략 한 40%, 50%의 수익도 만나볼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가성비가 좋은 종목이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자, 밤사이에 갑자기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가 급속도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급등을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중요한 라인을 투매를 일으키지 않고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사이드카까지 걸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사실 트럼프가 내일 오전 10시에 이란전 관련돼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이란이든 트럼프든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또는 그동안 좀 강했던 광통신 섹터나 반도체 섹터, 건설 쪽이 좀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 날에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종전에 대한 확실한 액션이 보여지게 되면요, 국내 증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 또 글로벌적인 흐름은 약간 종전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역시나 6월에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우주 테마 관련돼서 차트 점검도 해드리고 또 재료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재료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 당장 내일 아침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7시에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가 되는데요. 54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발사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이제 얼마큼 우주 기술이 발전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에서 소련과 미국이 우주 경쟁을 벌이면서 이 우주 관련된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나 지금 이 발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개척 시대에 대한 첫 신호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는 미국과 소련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겠죠. 그래서 이런 미중 간의 이 우주 경쟁 속에서 우주 섹터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 상장이 있다는 거죠. 6월 달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있습니다. IPO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조로 상장을 하게 되겠고요. 상장하자마자 바로 글로벌 순위 6위에 랭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내일 그리고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냐? 우주 섹터가 그동안 약하진 않았습니다. 강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클라이막스 급등이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 급등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악재겠죠. 사실 이렇게 기술주 또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이 악재 하나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많은 만큼 우리가 어떤 악재가 있을까를 미리 고민해보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악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확전되는 경우죠. 사실 이 악재 같은 경우에는 우주 섹터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재료인 6월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전쟁이 5월 안에만 끝낸다고 한다면 사실 우주 테마에 대해서 가로막는 장벽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실패겠죠. 사실 2호 발사 실패가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관련주들이 한 10%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실패는 결국은 미중 간에 더 치열한 우주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요것 또한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악재,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뭔가 그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서 제출 연기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나 이번 주 사이에 이제 기업 공개서를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한 10%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미스겠죠.
사실 우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을 보고 가는 섹터는 아닙니다. 왜냐면 미래의 성공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섹터죠. 그런 섹터인 만큼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뭐 반토막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적 미스 한 10% 20% 정도의 실적 미스는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나오게 됐을 때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하락 한 10%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스페이스X 상장이 핵심이기 때문이겠죠. 스페이스X 상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민간 우주 기업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일반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중요한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 상장은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xAI가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랑 합병을 하면서 상장을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xAI에다가 투자할 돈이라든지 또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로는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뭐 로보트,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이거를 달로 보낸다라든지 해서 이 지금 머스크가 갖고 있는 머스크 기업들의 재무적 리스크들을 이 스페이스X 상장을 성공시켜야지만 한 방에 해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우주 관련돼서는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이 저는 미뤄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오히려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더 저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에서 50% 이상 올랐다고 보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재료가 아직까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요, 이제 슈팅에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 주가를 봤을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온 상태잖아요. 물론 이런 기업들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과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2월 3월에 만들어진 고점을 돌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추격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추격 매수는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를 잡았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락할 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 말고, 지분 투자주 말고요, 이런 추격 매수가 아닌 조금 더 편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기업으로는 세트랙 I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 위성 기업 중에서 풀 라인업을, 위성을 발사하고 제조하고 발사하고 그리고 이 위성 데이터를 판매까지 하고 있는, 임대도 해주고 있는 풀 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2월 달부터 벌써 2달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전쟁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 흐름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흐름이 좋다는 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지하는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겠고, 대장주죠. 대장주고 지금 시총 1.9조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제 코스닥 150에도 편입되는 종목이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우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우주 위성 발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6만원, 15만원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 15만원 이하로 빠진다, 15만원 이하로 빠진다 라고 하면 그냥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면 되고, 이 위를 지키고 있다, 15만원 위를 지키고 있다 라고 하면 슈팅이 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략 지금 시총이 2조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3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기업 중에, 유사한 기업 중에 플래닛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비교했을 때 세트랙 I가 한 4분의 1 밸류 정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 상으로도 그렇게 무리는 없는 주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트랙 I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우주 소재주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주 소재주 중에서는 이제 HVM이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많이 한 상태지만 역시나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돌파가 나온 자리들을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돌파, 신고가를 뚫는 종목이랑 좀 다르게 손절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어제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최저점이라고 본다면, 어제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72,000원이겠죠. 72,000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홀딩을 하고 가시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2,000원을 깨면 당연히 손절, 하지만 이걸 이탈하지 않고 흘러가다가
6월, 빠르면 또 5월이겠죠. 5월에 이 스페이스X 상장의 모멘텀을 갖고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HBM 역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투자 경고라든지 훈장을 달면서 신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과거에 신용이 되게 높았던 종목인데 신용이 되게 많이 빠진 상태라서 수급적으로도 전 깨끗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주 관련된, 그리고 항공 관련된 소재 부품, 그리고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주 쪽 관련돼서는 지금 우주 센터라든지 국제 우주 정거장 이런 것들, 로키드나 보잉의 우주 발사 시스템 등에 이제 실제 납품을 한 기업으로서 우주 관련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를 최근에 미국에 있는 알맥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소재 자회사를 샀는데요. 13,000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3,000평을 10,000평까지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HBM이 지금 증평에 1,000평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10배 정도의 큰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소재를 만듭니다. 철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장 규모가 클수록 캐파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캔코어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런 다양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또 뭐 GE, 그리고 본바르디아, 이런 우주 방산 기업들의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즉각적으로 납품이 가능하겠고요. 실제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뜯어봤을 때도 실제로 나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의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제가 같이 말씀드린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죠. 스피어라는 종목이랑 아까 전에 봤던 HVM 같은 종목들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캔코어나 좀 이따 말씀드릴 알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품을 하는데도 아직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가총액 대비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지 라인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온 이후로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점을 천천히 올라갔을 때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기업들, 캔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스피어나 HBM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HBM보다는 조금은 2등주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200%, 300%의 수익을 보기보다는 30, 40%까지의 수익을 노려보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절 라인을 되게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딱 요 구간이죠. 2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매매를 할 때 어차피 이건 트레이딩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폭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게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절 폭을 되게 짧게 가져갈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정고점 돌파를 한다고 본다면 뭐 대략 한 40%, 50%의 수익도 만나볼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가성비가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맥이라는 종목을 보겠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알루미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차 전지나 각종 배터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에도 샘플 테스트를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사 중에서 뭐 리비아나 루시드나 되게 많지만 블루 오리진이랑 스페이스X, 테슬라에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알루미늄 부품 역시 이 소재주죠, 소재주. 왜 자꾸 제가 소재주 위주로만 얘기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나 차트가 나쁘진 않다.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캔코어나 이런 종목보다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역시나 이 종목도 최근에 이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저점이 확인이 된 종목들은 짧게 끊어갈 수 있는 손절 라인의 명확한 위치에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트레이딩 종목은 손절이 되게 중요하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절이 중요한데, 이런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고요. 역시나 이 차트 역시 돌파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수렴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내일 아르테미스가 잘 발사가 된다든지, 또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빠르게 나와준다고 하면 돌파가 나오면서 전고점까지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세트랙 아이 빼고는 소재주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랑도 마찬가지, 2차 전지 때도 소재주들이 사실 제일 많이 올랐죠.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소재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리튬 테마주들. 근데 왜 그러냐, 우주 기술이죠. 우주의 로켓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선 대외입니다. 국방 기술이고 굉장히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이
우주 기술로는 전 세계 최강의 국가인데 이런 미국 국가에 우리가 우주 기자재들을 납품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각종 인증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재는 좀 다르죠. 소재는 사실 난이도가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납품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이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차 전지 때도 똑같았어요. 2차 전지 때도 사실 소재주가 가장 분명한 실적을 내줬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트랙 I나 이런 것들은 방산도 껴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실제로 납품이 되는 업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소재주 관련주로 제가 뽑아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우주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 좀 더 명확한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우주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이 클라이막스라고 보는데요. 사실 클라이막스 구간에서 가장 많이 오릅니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아직 클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볼까라고 했을 때 손절 라인이 명확하고 수익이 났을 때 30%, 5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주 소재주들로 가져왔고요. 클라이막스가 나오게 되면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사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구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은 갑자기 막 시장에서 우주 테마주도 되게 좋다라고 호들갑을 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보면 이제 지금 광통신 테마주들 막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미리 들어가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 네 종목, 우주 테마 네 종목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악의 바닥을 지나고 있는 증시 속에서 우리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드리는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릭스 뉴스라든지 다양한 뉴스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뉴스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 또 종목 발굴이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시면 종목 정보, 뉴스 정보들 계속 해석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입장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과 하단 댓글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구독자 드디어 500명이 넘었고요. 제가 좋은 정보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종목부터 급등주, 또 다양한 대박주들, 그런 대박주 정보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